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3번의 대본 파괴 후 멘탈 박살. 그 이유는 이번 영상 주제가 이나즈마 11 한국어 버전으로는 썬더 11 한국에 2009년에 방영한 축구 애니. 그때 난 고2. 내 인생에 축구만 하는 축구왕 슛돌이랑 쥐라기 월드컵밖에 없는데 대본을 어떻게 쓰지? 테니스 왕자의 축구 버전? 공룡멸종 메테오 스매시 날리는 그거? 미안하다. 이건 못 참겠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승전무 주제는 축구하랬더니 웬 능력자 배틀을 하고 있는 작품. 만화와 게임도 있지만 애니밖에 모르는 작품. 2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에겐 듣보잡에 가까운. 그래서 저 또한 영상 제작이 힘들어서 대본을 3번이나 갈아엎은 그 작품. 이나즈마 11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히노 아키히로. 그는 RPG 게임을 주로 만들다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에 하청을 받게 됩니다. 작화를 보면 어떤 만화 하나가 떠오르죠. 네, 드래곤 퀘스트는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도 참여했던 일본의 국민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드래곤 퀘스트 8의 개발 참여로 명성을 얻은 그는 레이튼 교수 시리즈라는 게임을 성공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나즈마 11은 애니인데 왜 게임 이야기를 하냐고요? 훗. 포켓몬이 애니가 원작인 줄 알았던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이나즈마 11은 제작 계획 자체가 미디어믹스로 정해졌기 때문에 원작이라는 개념이 딱히 없는 작품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만화, 게임, 애니 순으로 나왔죠. 어쨌든 만화 이나즈마 11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축구 만화인 캡틴 츠바사의 영향을 받아 새 시대의 캡틴 츠바사를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나즈마 11은 2008년 5월 15일 소학관의 코로코로 코믹스에서 연재하였으며 캐릭터들이 전체적으로 열혈스럽게 나옵니다. 이나즈마 11 애니와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설정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키도 유우토라는 캐릭터가 더욱 입이 거칠고 악역같이 등장합니다. 싸가지는 물론 입만 열면 쓰레기라는 단어가 붙어있을 정도고 폭력적인 연출도 꽤 나옵니다. 어쨌든 이나즈마 11 만화는 제34회 코단시아 만화상 아동부문, 제57회 쇼가쿠칸 만화상 아동부문 수상을 하는 등 꽤 괜찮게 성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22일에 닌텐도 게임으로 나오게 되죠. 축구 만화를 기반으로 했으니 당연히 축구를 큰 틀로 하지만 수집과 육성 요소까지 포함시킨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라이몬 중학교에 축구부 주장이 되어 부원들을 성장시키며 스토리를 진행해 풋볼 프론티어 전국 대회 재패를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카드 배틀로 모든 걸 해결하는 작품이나 팽이 싸움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작품과 비슷하게 이나즈마 11은 축구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계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불량배도 축구로 덤벼오고 심지어 천사와 악마도 축구로 싸운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게다가 이 스토리 자체가 만화, 게임, 애니 모두 동일합니다. 게임 방식은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조작을 하다 선수끼리 마주치거나 슛을 할 때 커맨드 배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축구 게임이 아니라 그냥 필살기를 쓰는 능력자 배틀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풍림 화산이라는 4가지 속성도 있다고 합니다. 배틀물이 아니라 포켓몬이었나? 아무튼 이나즈마 11의 게임 판매량은 초반에 나쁘진 않았지만 2짤이 등장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화, 게임에 이어 이 시리즈를 떡상하게 만든 것이 등장하는데 이나즈마 11의 포텐은 이나즈마 11 미디어믹스의 마지막 카드인 애니에서 터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게임 속 애니 파트를 제작했던 제작사가 그대로 맡아 진행하였으며 2008년 10월 일본에서는 초반 시청률 2% 정도로 심심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나즈마 11 다음에 방영한 프로가 부탁해 마이 멜로디라는 작품인데 이걸 보기 전에 보는 느낌으로 대기하는 시청자가 많았다고 하네요. 마치 한국에서 포켓몬스터가 하기 전 구슬동자를 보며 대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군요. 결국 이나즈마 11은 대기하던 시청자들에게서 입소문이 났는지 시청률 5%를 달성하며 준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사히 신문 선정 일본 TV 애니메이션 104선까지 올랐다고 하는군요. 애니로 인한 인기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게임을 찾는 사람 또한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미디어 믹스의 장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만화와 게임은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심지어 게임은 한국에서 발매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시무룩 한국에서의 이나즈마 11은 2009년 10월 5일 재능방송에서 썬더 11이라는 제목으로 현지화되어 방영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초반에 뜨뜻미지근한 반응과는 반대로 국내에서는 첫 방영 이후 바로 시청률 5-6%를 기록하였으며 마지막 화는 무려 8%를 기록합니다. 인기가 많아 축구에 관심 없던 아이들도 축구를 시작하게 만들었을 정도죠. 사실 이 애니는 단순 축구보다 필살기로 인한 과장된 연출이 더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수들의 슛들이 하나같이 멋있게 연출됩니다.
앞서 이나즈마 11은 사실 능력자 배틀물이라고 했죠. 그 유명한 테크모 월드컵도 한 수 접고 들어가겠군요. 이렇게 공격수들이 사기적이고 멋있는 슛을 선보이면 골키퍼는 그저 저 슛은 대체 같은 대사나 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지 바로 갓핸드. 심지어 여타 축구 관련 작품은 주인공이 대부분 공격수거나 최소 미드필더 수비수인데 특이하게 골키퍼가 주인공인 것 또한 특징 중 하나였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포지션인 골키퍼 또한 일본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 포지션으로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애니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하자면 1기 주인공 팀은 게임에서도 마지막 보스인 제우스 중학교를 만나는데 얘네들은 신의 아쿠아라는 약까지 빨았지만 마신 더 핸드의 등장으로 주인공 버프 엔딩. 2기에선 하다하다 갑자기 외계인이 침공합니다. 그리고 에일리어석에 의해 마음을 뺏긴 천둥중학교의 2군 멤버들과 싸우게 되죠. 당연히 축구로 해결 완료. 3기에선 진짜 세계대회가 열려서 원래 일본팀이었던 이나즈마 재팬이 한국에서는 썬더 코리아로 바뀌며 한국팀이 세계 우승을 하게 되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담으로 이나즈마 11에서의 아프로디는 주인공 일본팀의 적팀인 한국팀이었으나 썬더 11으로 넘어오면서 주인공 팀이 한국팀으로 바뀌게 돼 기존에 있던 한국팀은 북한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팀 이름이 불룡단이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가버린 모습입니다. 시청자들도 비슷한 표정일 것 같군요. 앞서 이나즈마 11은 미디어믹스 작품이라고는 했지만 이번 전에서는 애니에 대한 문제점으로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썸네일을 보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나즈마 11을 애니로 기억할 테니까 말이죠. 일단 첫 번째 문제로는 캐릭터들의 비중에 있습니다. 이나즈마 11은 캐릭터가 개성있는 게 장점이지만 문제는 축구는 22명이 하는 스포츠라는 것이죠. 1, 2기 때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더라도 일회성 캐릭터인 경우도 있고 인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캐릭터의 비중은 적게 해 문제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축구 만화인 쥐라기 월드컵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비중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기 세계대회 개성있는 인기 캐릭터들이 대거 출동한다면 얼굴만 보여줘도 1화 완성일 듯. 이 때문에 중복 캐스팅 문제도 심각했는데 성우 한 명이 8개의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재능방송이 원래 중복 캐스팅으로 유명한 것은 함정. 다음으로 필살기 문제. 축구 만화 주제에 파워 인플레 문제가 있습니다. 승에서 제가 사실 능력자 배틀이라고 드립을 쳤지만 능력자 배틀물에 파워 인플레까지 받아들인 갓나즈마 11. 적팀이 슈퍼 필살기를 쓰면 주인공 팀은 슈퍼 골키퍼 필살기를 씁니다. 그리고 적팀이 그걸 뚫으려 슈퍼 울트라 필살기를 쓰면 주인공 팀은 결국 슈퍼 울트라 골키퍼 필살기를 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에 있던 슈퍼 필살기는 버려지는 악순환이 돼버리죠. 파워 인플레 하면 생각나는 소년만화 용두삼이 끝판왕 블리치가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이걸 타파하고자 기술 진화를 추가했지만 결국 이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다음으로 사연 있는 악역의 남용입니다. 이것도 소년만화 클리셰 중 하나죠. 이 녀석도 사실은 불쌍한 녀석이었어. 잘만 사용한다면 캐릭터의 입체성을 끌어올려주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악역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감을 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기 보스인 제우스 중학교는 운동 종목에선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도핑 행위를 저질렀지만 딱히 처벌받지 않고 주장인 아프로디는 한국으로 건너가서 대표 선수까지 하게 됩니다. 추후 리부트 시리즈에선 도핑 사실이 알려져 질타도 받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묘사가 나오긴 해도 그 전까진 아니었다는 것이죠. 2기 보스인 에일리어 학원 또한 천둥 중학교를 완전히 박살내고 일본 총리까지 납치했다 돌려보내기도 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지만 처벌도 받지 않고 세계대회 출전까지 합니다. 이것 역시 추후에 밝혀진 사실로 사실 외계인도 아니고 인간이지만 에일리어석에 의해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도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리죠. 심지어 에일리어 학원의 마스터 랭크 팀인 더 제네시스의 멤버는 에일리아석으로 강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나즈마 11 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기 이후 2011년에 나온 이나즈마 11 고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공인 강수호가 너무 바뀌어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전작의 캐릭터에 비해 매력도 없었다는 평도 있었죠. 그리고 본편에서 화신이라는 개념은 그냥 마신 더 핸드나 폭렬스톤처럼 필살기에 마신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식으로 나와 선수 본인이 직접 맞거나 차는 식이며 선수 중 몇 명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에서는 선수 전원이 화신을 꺼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화신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파워 인플레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여기에 화신 암드라는 발전형이 등장해 변신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애니 이나즈마 11. 이 외에도 문과 당황시키는 디펜스, 골키퍼로 활동 중인 루피, 필살기 골대 옮기기, 갑자기 분위기 농구, 심지어 축구하는데 군사 위성으로 폭격까지. 또한 작화 문제도 심각한데 이런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전 원피스에서 봤네. 여기에 활용 전정으로 축구화에 숨긴 거울, 칼날,
압정, 최루탄, 대망의 경혈 찌르기 등 이것 역시 이렇게 했을 만한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지만 역시 앞에 설명했던 사연 있는 악역 클릿의 남용일 뿐이죠. 과장된 필살기가 선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나즈마 11은 리부트로 RS의 천칭, 오리온의 각인 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리온의 각인은 문제점도 많지만 그래도 1기 RS의 천칭과는 달리 필살기 연출이 좋아진 점도 있어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챙겨줬긴 합니다. 하지만 3기 예정은 없다고 하네요. 게임으로 넘어가면 원래 미디어 믹스이기 때문에 애니와 같이 게임 또한 시즌마다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고 시리즈에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애니 오리온의 각인이 완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했죠. 최근 들리는 소식으로는 원래 1기인 RS의 천칭으로 게임을 내려고 하다가 과거의 캐릭터도 등장하는 에피소드 추가, 자유도 추가, 온라인 대전 시스템을 추가하고 올스타 개념으로 변경, 주인공도 선수가 아닌 매니저 캐릭터가 맡게 됩니다. 이름 또한 이나즈마 11 영웅들의 그레이트 로드로 변경하여 2020년 봄에 나온다고 했지만 추후 2020년 안에 나온다고 수정했고 올해 4월에는 개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발표 후 결국 2021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슬픈 사실은 같은 회사의 최신 미디어 믹스인 요게 워치는 게임이 제때 잘 나오고 게임성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1월 3일에 이나즈마 11 SD라는 모바일 게임도 나왔지만 출시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2020년 12월 1일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시무룩? 뭔가 빠졌다 했더니 역시나 실사화가 빠지면서 파겠죠. 만화를 실사화하려면 각색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없음. 애니랑 똑같은 게 중요함. 그런데 실사 등장인물은 어른들이 맡을 거임. 암튼 그럼 동심 파괴 딱 대라. 근데 실사화 왜 하냐? 소린 축구가 있잖아. 총총.